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자, 금일뉴스 전달해드리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금일 소식 먼저 브리핑 해드리고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테더에 관한 소식 급작스럽게 나왔는데요. 테더가 갑자기 급락이 나왔고요. 이에 따라 비트코인의 가격도 급등을 했다라고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 소식이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코인베이스 초창기의 멤버분이 벡트 우리 ICE에서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설립한 그 본사죠. 그래서 ICE에서 설립한 벡트에 합류를 했다라는 소식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 피델리티에서 암호화폐 시장에 진입한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이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큰 굵직굵직한 소식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 소식도 굉장히 크게 코인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니까 이것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 테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테더가 가격이 원래 그 테더라는 것은 그 스테이블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1달러의 가치에 연동되어서 거의 고정되게 만들어 놓은 그 코인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의 코인들은 가격의 등락폭이 항상 있죠. 그래서 워낙 가격이 그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해지하기 위해서 달러와 연동된 이제 그 가상화폐 같은 것을 만든 거죠. 근데 이 테더를 실제로 만들었는데 보통 1달러에 보통 고정이 거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변동을 하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이번에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갑자기 테더가 급락을 했느냐, 요걸 이제 또 봐야 될 것 같고, 테더가 급락함으로써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시장에 요것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더가 갑자기 급락을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격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테더 자체의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테더를 이제 좀 믿지 못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암호화폐 거래소 이제 비트파이넥스에서 이 테더를 기본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푸에르토리코에 위치한 이제 노블뱅크와의 결별 소식이 전해졌고, 그리고 홍콩은행인 HSBC와의 금융 파트너가 될지가 이제 미지수인 상황,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영향을 많이 미쳤다고 해요. 실제 비트파이넥스 최고 경영자인 이 얀 루도비쿠스 반데르 벨데, 아유 이름도 어렵네요. 이 사람이 이제 테더사의 대표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와 테더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관계인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위치한 노블뱅크 이쪽하고 결별을 했다라고 나오면서 상황이 되게 안 좋아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달러와 연동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우리가 보통은 이제 테더를 생각하고 있고, 당연히 이 테더가 있으면 달러를 보장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재 테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달러를 주지 않아요. 그 실제적으로 가격이 연동되어 있는 거지, 테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달러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 실제적으로 테더에서도 그렇게 규정상 그거를 대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크를 항상 안고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들을 항상 가지고 지금까지 태도가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터질 게 터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지금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항상 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가격 연동성이 없는, 이제 제대로 연동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이것들을 과연 유지를 오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었지만, 역시 이런 변동성이 이렇게 급작스럽게 나오게 되네요. 자, 그래서 이 상황 때문에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테더가 실제 이제 가격이나 테더에 대한 불안감이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거 못 믿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테더에서 갑자기 이제 비트코인이나 다른 암호화폐로 넘어간 거예요.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비트파이넥스에서 원래 가지고 있던 테더를 보유하고 있던 분들이 이거 테더 큰일 나겠다. 이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니까 가격 가치가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급작스럽게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 같은 것을 매수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이 급등했다라고 지금 의견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갑자기 비트코인의 가격이 급등한 이유는 결국에는 이 테더 가격의 급락의 영향이 크다라고 다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이제 그때 그 당시 상황에서는 실제적으로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가격이 상대적으로 다른 거래소보다는 높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비트파이넥스와 그런 테더를 이미 사용하고 있는 이런 그 거래소에서 굉장히 크게 비트코인 가격 반등이 나왔었고, 이런 부분이 지금 이제 좀 안정화된 상태이긴 하지만 테더의 시가총액은 여전히 하락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테더를 걱정하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고, 신뢰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테더라는 이 코인을 다들 안정적으로 1달러에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었는데, 이렇게 가격이 변동하게 되면 그 신뢰도가 깨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1달러로 다시 돌아가느냐 마느냐는 그렇게 크게 중요해 보이지 않아요. 결국에는 1달러로 이제 되돌리긴 하겠죠. 비트파이넥스도 머리가 있는 한. 근데 이거를 유지를 한다고 해서 테더의 신뢰도가 그러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느냐? 아마 큰 신뢰도의 타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다들 테더를 이제 두려워하기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테더의 대체제는 당연히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도. 그런데 그게 이제 테더만큼 확산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미흡한데,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이 대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제 눈에 띄지 않을까, 거기에 또 그 가치를 다시 한번 보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래소들도 이걸 좀 우려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거래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또 걱정을 하겠죠. 그래서 다른 스테이블 코인들이 앞으로 대체제로 나올 가능성도 점쳐져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앞으로 그러면 대체 가능한 스테이블 코인은 도대체 무엇일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소식은요. 코인베이스에 원래 초창기 멤버였던 아담 화이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거래소를 떠나서 이제 벡트에 합류를 한다고 합니다. 원래 코인베이스는 미국의 거래소이고요. 굉장히 크고 최대의 거래소 중에 하나입니다. 언제나 코인베이스는 지금 현재에도 확장을 해 나가고 있고, 굉장히 큰 업체들하고도 제휴를 맺고 코인 거래소로서 그리고 암호화폐 사업을 확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크게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미국 투자자들이 여기 이제 코인베이스를 통해서 보통 사용을 많이 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코인베이스의 5번째 직원으로 이제 있던 이 아담 화이트라는 이 사람이 지금 벡트로 옮기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해왔던 게 이제 기관 투자 부분을 전담을 했었고, 전문 투자 플랫폼 지닥스, 현재 코인베이스 프로로 이제 구축을 일조했고, 그리고 자산 운용 서비스나 인덱스 펀드 서비스 등 대형 기관 투자자 유치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추적인 역할을 지금까지 해온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벡트로 이걸 넘어가게 된다면, 플랫폼 이제 수석 운영 책임자 COO로 이제 책임을 맡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치프가 들어간다면 굉장히 그 상위 관리자잖아요. 그러니까 총 책임자 중에 한 명인데, 굉장히 큰 역할을 여기에서 맡게 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팩트가 그만큼 지금 발빠르게 그걸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인사들을 지금 코인베이스에서 지금 빼내고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인재 유치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 보입니다. 이 안에서. 그래서 인재들이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암호화폐 업계는. 근데 그걸 이제 빼내왔다는 건 그만큼의 그 높은 자리와 그리고 아마 연봉도 꽤 높게 줬을 것으로 예상이 듭니다. 이 벡트라는 이 플랫폼은요, 실제 뉴욕 증권거래소의 모기업인 IC에서 만든 이제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인데 지금 11월 출시 예정이에요. 그래서 얼마 남지도 않았고,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스타벅스와 협력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프로젝트일 텐데 아마 여기에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총책임자 이제 수석 운영 책임자로서 이 사람을 아담 화이트라는 이 사람을 합류를 시켰다. 굉장히 의미 있어 보이고요. 이 벡트라는 플랫폼이 지금 어떻게 완성이 돼갈지 또 기대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한번 확인해 보시고 11월 달 벡트 출시 한번 기대를 해봐도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다음은 피델리티 소식이고요. 피델리티는 현재 그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불리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규모면에서 엄청나게 큰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계 최대 이제 펀드 운용 그룹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피델리티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인데 이 CEO 에비게일 존슨이 우리의 목표는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등 디지털 네이티브 자산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무엇이냐면 결국에는 기관 투자자들이 쉽게 투자를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거래를 우리가 중재해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피델리티가 운영하는 운용 자산만 해도요. 7조 2천억 달러 이상의 자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7조 2천억이면 우리 돈으로 7천조가 넘죠. 그러니까 이건 뭐 상상 이상이에요. 상상 이상. 정말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라고 말할 만하죠. 그리고 현재 13,000여 개 이상의 기관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어요. 고객 수만 해도 2,700만 명. 정말 숫자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이 숫자들이 만약 암호화폐를 투자할 수 있게 도와주기만 하더라도 여기서 뭐 10%만 들어오더라도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오겠죠.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피델리티가 여기에 들어갔다라는 건 굉장히 큰 상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예전에도 피델리티에 관한 뉴스들이 몇 가지 나오긴 했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이 이제 기정사실화되고 있고 확실히 많은 자산 운용사나 금융기관들이 이 암호화폐 관련 사업들, 거래 관련 사업들을 굉장히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다들 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암호화폐 애널리스트 조셉 영이라는 사람이 트위터를 통해서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의 암호화폐 그 서비스 소식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된 것만큼 낙관적인 소식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뭐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에 뭐 영향을 미쳤는지 어쩌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긍정적인 소식이긴 합니다. 그래서 큰 자금을 움직이는 이런 자산 운용사가 들어왔다는 건 아주 중요한 소식으로 또 보여지고요. 이런 부분들 앞으로 행보들 또 나오면 추가적으로 제가 소식 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도움되는 소식이 됐길 바라고요. 앞으로
다음에 또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투자는 신중하게 하시길 바라고 여러분들이 투자 판단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로서만 활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는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응원의 댓글들 잘 보고 있고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